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본드밖에 없어. 그러면 이 본드를 갖다가 벽면이 안 좋을 때 시공할 적에는 얘를 이렇게 점으로 시공을 해요. 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벽면이 안 좋을 때만. 우리가 타일을 붙이는 방법은 워낙 접착제나 모든 게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해가지고 내가 접착력만 강하게 붙이시면 돼.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일단은 일로 쫓아와봐. 지금 여기다가 이 폼본드만 썼을 적에는 거시기지만 이 본드랑 같이 해서 이걸 붙이면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떴어요. 옆에 찍어봐. 아니 여기 봐봐. 그만큼이 떴. 아이고 그만큼이 떴지. 어? 이만큼이 손가락 이만큼 들어갈 정도 떴잖아. 그래도 얘가 지금 뒤에서 잠깐 찍어봐. 흘러 안 흘러? 안 흘립니다. 안 흐르지. 이 상태에서 얘가 30분이면 굳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탄을 써서 잡아도 문제가 전혀 안 돼. 그리고 이따 이 타일을 철거를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본드는 당연히 안 굳었고, 근데 이 폼본드만으로도 되게 강하게 접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강하게 접착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재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성격을 좀 이해하시면은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 오케이. 얘기했다시피 요즘 타일은 점점 사이즈가 커가면서 강도, 부착하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탄성도 중요해요. 신축성. 가령 지진이 오면은 타일이 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에 충격이 나타나면 이게 강도만 있기 때문이야. 강도만. 우리가 떠붙임한 것도 강도만 있지 신축성이 없어. 지금 뭐 저기 아닌 말로 그 드라이픽스 계열이나 뭐나 모든 계열에서는 C하고 S라는 개념이 있어요. C는 강도, S는 탄성. 그래가지고 타일이 강하게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성도 있어야 건물의 충격이나 흔들림이나 이런 거에 이 타일이 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라이픽스나 본드나 이런 재료를 많이 쓰는데 여기 지금 폼본드로 같이 해서 붙여놨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철거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임시로 본드를 해놓은 거는 드라이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에폭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멘트 계열이나 그쪽으로 저기 드라이픽스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여기 지금 폼본드를 붙여놓은 게 이게 얼마나 강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픽스든 뭐든 다 붙여놓고서 지금 얘 지금 붙이니 한 2시간 되는데 제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를 껴가지고 제껴버리면 다 떨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철거를 해볼게요. 어때요? 되게 강하게 붙는다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완전히 붙지 않았는데 이 폼본드라는 애가 탄성과 접착력을 갖다가 상당히 잡아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얀 거 우리가 지금 임시로 본드로 했지만 이 재료가 드라이픽스나 에폭시 같으면 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데 요즘엔 드라이픽스 계열이 워낙 잘 나와. 심지어 요번에 유니온에서 나온 제품은 뭐 800에 800 제품도 그냥 그거로 붙여도 된다. 에폭시 없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이 접착 재료에는 정도라는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현장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말 그대로 대상 벽면에 따라서, 바탕면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적절한 접착제를 골라서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드라이픽스, 타일 본드, 여러분들이 소위 아는 세라피스, 그리고 이 폼본드 보조제로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폼본드가 기대 이상의 접착력과 그 탄성을 내주기 때문에 지금 타일에 많이 접목해서 쓰고 있어. 그거 이상은 솔직한 얘기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재료를 알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그전에는 뭐 드라이픽스 계열도 우리가 벽에 붙이는 거, 바닥에 붙이는 거, 또 난방이 들어오는 거실 같은데 난방용 이렇게 해서 3가지씩도 구분이 됐어요. 심지어 지금도 뭐 벽, 바닥용이 있고 또 난방용이 별도로 있어. 근데 또 요번에 또 유니온에서 개발돼서, 유니온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유니온에서 개발돼서 나온 제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세 가지 현장에 동시에 쓸 수 있는 제품이 단일 제품으로 이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재료는 점점 진화를 해. 그리고 드라이픽스 계열도 여러분들 드라이픽스 기계 보면은 그러니까 비흡수면 전용. 그러니까 접착력이 워낙 좋으니까 흡수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비흡수면에 되게 잘 붙는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떠발이 할 적에 떠붙임 그냥 오로지 그 떠붙임용 몰타를 가지고 떠발이를 할 적에는 벽에서도 빨아야 되고 타일에서도 빨아야 되는 그런 삼투압이나 이런 거로 해서 시멘트가 굳는 그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일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벽면 저 벽면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재료를 쓸 적에는 드라이픽스 폼본드 그리고 일반 세라픽스 본드가 최고다. 그 이상 재료를 더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에폭시는 두 개를 섞어서 써야 되잖아. 근데 에폭시 대용으로 나온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가 저기 압착계대식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제품들도.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건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붙였을 때 가장 잘 붙는지. 근데 어쨌든 요거만 알면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타일 본드도 뭐 화장실에 쓰면은 뭐 물에 녹니 뭐하니 별의별 얘기가 다 해도 물에 노출 안 되면 걔도 타일 본드라는 것도 되게 강하게 붙는 자재야. 그 재료 자체가. 정확하게만 작업을 하면은 되게 단단하게 붙어요. 철거할 때 되게 애를 먹어. 이런 식으로 철거가 돼요. 모든 재료가 다 동일해. 정상적으로 제대로만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자, 하여튼 이렇게 강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강하다는 것만. 네. 자, 지금 타일을 사용해서 붙여가지고 리프트로 올려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떠붙임하거나 거친 벽을 할 때 이거 저기를 알려드린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나방이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편해요. 기술이 필요 없죠.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타일을 붙이게 되면 타일 두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벽면은 항상 방수를 했거나 그런 벽이기 때문에 위에보단 밑에가 두꺼워요. 그러면은 이 타일도 두께가 한 9mm 정도 되잖아요. 그걸 더 얇게 가려면은 돔천장 쪼가리를 쓰면 돼. 그런 밑단을 되게 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 밖도 덜 들어가고 그만큼 드라이프나 그런 게 굳는데 양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든지 재료는 적당한 게 최고인 거라.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적정한 접착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 한번 접착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돔천정 쪼가리에 돔천정 쪼가리하고 타일하고 되게 잘 붙어요. 그러니까 조금 쓰고 느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벽을 되게 얇게 붙일 수가 있어. 그러면 재료도 그만큼 덜 들어가고 양생도 빠르고. 그리고 글루건 이게 핵심인 거라. 뭐냐, 얘가 완전히 녹아서 쭉쭉 나오게끔 얘를 싸줘야지. 얘가 이렇게 똥처럼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열받은 상태에서 나와야 제대로 된 접착력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접착력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잘 붙어요. 네? 그러면 잠시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놓고 얘를 갖다 제낀 다음에 이 타일 리프트로
레이저 띄워가지고 수평을 잡아주면 이 가나방이 잡히는데 벽이 되게 얇게 잡히는 거지, 밑단이. 그럼 위에 들어가는 담량이 그만큼 적어. 이해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경제적이고 빨리 하고 거식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비트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에 깨끗하게 붙일 적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하나 붙이면서 그거 평탄 끼고 못 끼고 맞추고 이걸 하느니 그냥 이거 글루건 잠깐 해서 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돔천장을 욕실 전체다 보니까 돔천장이 항상 가잖아요. 그럼 쪼가리가 항상 남아. 그거 잘라서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어차피 돔천장 위가 평면이잖아요. 거기 위에다 놓고 이런 걸 붙이는 작업을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젠다이를 타일로 마감할 적에도 하나하나 나가지고 맞히는 그 시간보다 한 번에 그냥 딱지 이렇게 다 붙여서 놓으면 그게 맞을 수밖에 있어 없어. 거기에다 또 평탄을 끼고 뭐 하고 이런 걸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여튼 이 일은 쉽게 완벽한 그 저기만 제품 저기만 품질만 나오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래요. 우리가 벽 타일을 붙여요. 벽에다 타일을 붙일 적에는 우리가 좋은 벽 그리고 나쁜 벽. 나쁜 벽이라고 하면 보통 조적벽이나 철거가 된 벽을 이제 저희가 나쁜 벽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벽은 한마디로 기존에 타일이 있어서 덧방하는데 거기서도 좀 좋고 나쁘고는 있어요. 왜? 깨끗하게 우리가 타일 붙이기 좋은 벽도 있지만 좀 단차가 있고 험한 벽도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좋고 나쁨은, 좋음은 그냥 앞착시고 나쁨은 뭐다? 한마디로 그 떠붙임을 해야 되는 벽.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벽은 우리가 벽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7mm 갈갈이만 쓰는 거야. 7mm 써가지고 본드, 세라피스를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거는 벽이 좋으니까 평탄 클립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스페이셔만 써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벽이 나빠. 그러면은 최소 벽도 우리가 본드를 해가지고 평탄을 쓰려면은 10mm는 최소한 써줘야 돼요. 그래야 평탄이 들어가. 요렇게 하는 작업이 있고, 요건 평탄과 스페이셔, 네, 평탄, 이 두 가지를 써서 쓰는 거고, 우리가 벽이 철거된 벽이거나 아주 나빠.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갖다 여러분은 떠붙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갈갈이 가서 얇은 거랑 두꺼운 거 두 가지 종류만 갖고 와봐. 제일 두꺼운 거랑 뭐 얇은 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저희가 떠붙임이라고 하면은 소위 이 타일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요렇게 해서 붙여요. 그죠? 이게 떠붙임. 그죠? 그리고 갈갈이가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도 있어요. 큰 거 한번 볼래? 가져올래? 저쪽에 들어가서 안에 있어. 갖고 오네.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저희가 갈갈이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떠붙일 필요 없이 갈갈이 두꺼운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갈갈이 자체를. 그래서 됐어 이거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얇은 갈갈이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얇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존재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 그러면 아니 원장님 떠붙임하고 그러면 두꺼운 갈갈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떠붙임을 한다면 여기다 밥을 딱딱딱 놓고 여러분 눌러서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면을 잡아줘야 되는 게 더 난이도가 높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갈이로 이렇게 긁었어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밥은 두껍지만 면은 고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딱 갖다 댔을 때 얘가 면이 딱 맞아버려요. 사방에 네 군데 뜨는 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거 얘기 이해 가세요? 그냥 일반 떠붙이면 여기다 딱딱딱 떠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비비면서 다 맞춰야 돼. 두께를, 사방을. 그런데 갈갈이로 하면 모든
이 두께가 밥 두께가 일정하니까 갖다 대면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신 거예요. 어차피 떠서 쓰는 양이나 얘로 밀어서 쓰는 양이나. 그러면 벽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갈갈이 두께를 선정하셔가지고 이 평탄과 스페이셔만 있으면 모든 작업이 끝나요. 그럼 이제 바닥 타일, 이제 벽 타일 했으니까 바닥 타일. 바닥 타일. 바닥 타일은 뭐예요? 바닥 타일도 똑같아. 면이 좋으면 평탄을 낄 필요가 없어요. 얇은 거로 하셔도 돼. 그래도 바닥 타일이니까 최소 10mm 정도는 쓰세요, 갈갈이를. 그래서 그냥 스페이셔만 써서 붙이시면 돼. 근데 바닥이 안 좋아 좀 압착인데 그러면은 점점 갈갈이를 뭐 15mm, 20mm, 25mm, 30mm 키우면 돼. 내가 필요한 그 갈갈이를 사용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갈이로 압착이 안 되는 경우 바닥은 뭐가 하나 존재를 해. 한마디로 조금을 잡아놓고 그 위에다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 세 가지 두 가지 하는 게 되게 쉬워.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거로 모든 게 다 돼. 더 할 게 없어. 그리고 바닥 잡는 것도 여러분들 레미탈 엄청나게 잡기 편해. 바닥 잡기가. 그리고 물만 뿌리면 단단하니까 거기다 그냥 압착 적당한 걸 발라가지고 그냥 작업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 소위. 타일 붙이는 건 요 개념 이상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600에 600, 뭐 600에 1200 에폭시로 붙이던데요. 에폭시가 더 편해. 우리가 본드를 바르려도 그 면을 다 바르고 뭘 해도 압착을 다 바르고 그러는데 에폭시는 어떻게 해요? 많은 양이면 그냥 믹싱해서 쓰면 돼. 믹싱해가지고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들 많이 보셨겠지만 600에 600이나 이런 데다 몇 개 떠요, 솔직한 얘기로. 한 9개 떠요? 그리고서 땡이잖아. 그러니까 밤양도 그게 더 적어. 작업도 더 편한 거야. 거기다 폼보드 몇 개 싸주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붙이면은 밥 재료가 얼마나 차겠어요, 그 안에. 얼마 안 차. 근데 사람들이 뭐야? 이 폴리싱, 포세린 이런 타일은 두드려도 통통거리지가 않아, 벽 타일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공법상으로는 70%에서 80%를 채워야 되는데, 건축법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건 어때요? 에폭시 자체가 워낙 강한 소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해도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어디서든, 관공서든 뭐든 전부 다. 거기다 폼보드까지 좀 쏴주면은 강도에다 탄성까지 완벽하게 생겨버리니까 타일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큰 타일을 쓰고 여러분들은 편한 거예요. 재료도 덜 들어가. 따지고 보면 드라이픽스가 한 포에 11,000원, 12,000원 하는데 20kg예요. 그러면은 에폭시는 몇 덩어리야? 그 양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해서 에폭시가 통 단위로 사면은 처음에 금액은 비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드라이픽스나 이런 거에 따지면은 비싸지가 않아. 오히려 작업은 더 쉽고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종이 테이프 쪽으로. 자, 우리가 보통 대부분 많이 쓰는 게 300에 600 벽 타일인데 우리가 가로로 붙일지 세로로 붙일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로로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라인이잖아요. 그럼 이쯤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쭉 붙였어.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소위 본드를 발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발라놓고서 이 종이 테이프인 데만 이렇게 긁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긁어냈다고 쳐. 띄면 깨끗한 면이 나오잖아요. 폼보드를 그리고서 폼보드를 이렇게 얼마든지 싸줄 수가 있잖아. 그죠?
이러고서 여기다 타일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죠. 엄청난 접착력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크게 얘기해서 타일은 벽 타일, 바닥 타일인데, 타일이 클수록 훨씬 더 작업도 빠르고 일이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령 300에 300을 갖다가 바닥 타일을 4장을 갖다가 깔아야 될 때 600에 600은 한 장만 놓으면 다 맞잖아. 그 평탄 몇 개씩 끼고 쐐기 껴야 뭐 스페이셔 끼고 이런 작업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큰 타일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쉬워요. 가령 뭐 600에 1200짜리 벽 타일을 붙인다. 그러면 되게 그거를 대단히 고난이도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벽 타일 600에 600, 300에 600 4장을 맞추는 동안 걔는 한 장만 맞추면 되는 거야. 중간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무게가 좀 나갈 뿐이지. 응? 그런 차이인데, 일단 우리가 타일을 붙일 때 일단은 벽 타일, 바닥 타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벽 타일은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이잖아. 바닥 타일은 바닥에 있다는 개념 자체가 뭐야? 사람이 밟고 다니잖아. 응? 그러니까는 벽 타일보단 바닥 타일이 이 재료 충진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드 교육을 받으시잖아. 그러면은 이 본드라는 거는 일액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본드통 안에 들어있으면서 일액형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바르는 순간부터 이제 경화가 시작돼서 일정 시간 지나면은 말라. 그런데 이 본드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 말라. 왜? 공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시멘트 계열은 어차피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이 닿거나 수분이 닿으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가 시멘트 같은 거 한 포대 가득 담겨 있는 것도 그냥 포대에 있는 채로 밖에다 냅둬도 습을 빨아가지고 굳어버리잖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똑같은 개념이야. 물을 굳이 안 뿌려도 습을 빨아서 저희가 된단 말이야.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벽 타일은 공간이 좀 남아도 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떠붙임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좀 비잖아.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의 70%만 붙으면 타일은 벽이고 바닥이고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충진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재료가 꼼꼼하게 들어가 있을수록 타일이 깨질 확률이 적어. 뭘 하나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렸다든가 밟고 다니는 도중에 모서리를 밟든 뭐하든 깨질 확률이 적은데, 우리가 타일 붙일 때 3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접착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 타일을 붙었는데 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요즘에 600에 1200, 뭐 600에 600 그거 한 장 떨어져서 밑에 애가 있는데 맞았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접착력이 가장 일단은 첫 번째 가져야 될 조건이고, 두 번째가 줄 잘 맞고, 세 번째가 단차 잘 맞고예요. 단차가 없어야지 줄 잘 맞고. 그거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타일은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갈이 쓰는 거랑 뭐 만약에 떠붙이는 거랑 뭔가를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갈갈이로 긁어서 이제 타일을 붙이는 거에서 제일 좋은 공법,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모든 공법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거는 계량 압착 공법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벽에다가도 한번 발라주고 타일에다도 한번 발라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게 강도고 뭐고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하나 있어. 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응? 왜? 벽에다도 발라주고 타일에도 발라야 되니까. 근데 요즘엔 타일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좀 적어요. 왜? 예전엔 조그만 타일 갖다가 이거 할래 봐. 시간 걸리고 짜증나잖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무조건 다 돈 내기 빨리빨리.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의식 있는 타일러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배면 처리나 뭐 이렇게 벽에다가 뭐 이렇게 다 하는 이런 작업을 얘기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제일 좋은 공법이야. 공법상. 그러면 우리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드를 할 때 두꺼우면 저게 안 굳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벽 같은 경우에도 일정 차이가 안 나면은 뭐 한 15mm 정도까지는 그냥 드라이픽스로 작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드라이픽스로 작업을 했을 때 드라이픽스는 어쨌든 하루면 그냥 굳어버리잖아요. 근데 본드로 이 정도 두께를 했다. 본드가 안 굳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드를 차라리 점시공을 하라 이거야, 점시공을. 점시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폼본드를 몇 방 싸줘가지고 붙여버리면 폼본드는 한 30분이면 굳어버려. 본드는 굳는데 말 그대로 일주일, 2주가 걸린다고 쳐. 근데 갈갈이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갈갈이질을 해가지고 타일을 붙였어. 그럼 골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얇은 벽에 원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벽. 얇게 내가 시공할 수 있는 벽. 벽이 안 좋고 두꺼운 벽에 내가 조건상 말 그대로 지금 본드밖에 없어. 내가 드라이픽스나 이런 거로 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본드밖에 없다. 그럼 본드를 갖다가 점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갈갈이 두꺼운 걸 써서 타일에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일에다 본드를 떠가지고 밀어버리면 이 사이드엔 공간이 생기잖아. 네 군데 기퉁이에는. 여기를 꽉 맞춰서 우리가 밀 수는 없잖아. 응? 그러면 이 네 군데 기퉁에다 폼본드를 일정량을 쏴줘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평탄으로 잡아줘. 그럼 폼본드는 얘기했다시피 30분이면 굳어. 폼본드는. 그러면 30분 뒤에 내가 모든 걸 해놓고서 평탄을 바로 철거해도 타일이 안 움직여. 근데 내가 폼본드 같은 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본드로만 해가지고 두껍게 작업을 했다. 그래서 평탄을 썼다. 그 다음날 돼가지고 평탄을 제거하면 타일이 도로 다 움직여요. 도로 단차가 생겨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드는 두껍게 쓰는 소재 자체가 아니야. 되도록이면 10mm 이상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10mm만 돼도 일단은 평탄을 쓸 수가 있어. 근데 평탄을 썼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좀 지난 다음에 이걸 매질 넣든가 평탄을 제거하고, 안 그러면은 내가 그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그 십자 부분 있잖아요, 교차로. 거기에다가 매질을 조금씩 일부러 넣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날 평탄을 제거를 하더라도 이 매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타일이 안 움직인다고. 무슨 얘기 이해가? 야, 네가 눈이 너무 졸려 보이니까 야, 나도 졸리려 그러잖아. 이거 마스크가 내리네요, 이게. 마스크 때문에 눈에 영향을 받은 거야? 네, 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자,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타일에다 갈갈이를 하든 벽에다 갈갈이를 하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랑, 내가 여기다 밥을 떠붙임하듯이 떴는데 충분히 골고루 많이 떠서 이렇게 붙이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내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벽면이라는 게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튀어나오고, 바닥도 마찬가지야.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밥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봤자 어쨌든 많이 인 데는 꽉 붙고, 왜? 얘가 잡고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으니까 적은 데는 어차피 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갈갈이로 하는 경우에는 바닥이나 벽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갈갈이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갈갈이질을 하고서 타일을 붙였다고 하지만 이만큼씩이 안 붙어버리는 거지.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눈으로. 근데 반대로 바닥이나 벽면이 안 좋아. 내가 갈갈이가 아니라 타일에다가 밥을 충분히 떠가지고 눌러서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방에 정확하게 붙는다는 그 효과가 있어. 사방에 전부 다 골고루 붙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일부 비는 공간은 있겠지. 그게 갈갈이랑 점시공을 했을 때 바닥이 험할 때는 오히려 갈갈이보다 점시공이 더 낫다는 거야. 오히려 이 밥만 제대로 채워서 작업을 하면, 갈갈이로 한 거랑 밥 채워서 한 거랑 도대체 뭔 차이예요? 누르면 다 퍼지는 거. 응? 갈갈이로 해야 더 잘 붙어?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는 개념을 알겠어? 개념을? 네. 우리가 재료 중에 제일 강한 걸 에폭시라 그래. 에폭시는 강하기만 해. 되게 단단해, 강해. 그러니까 원래 타일을 에폭시로 붙이는 개념은 예전에는 원래 없었어요. 응? 타일 재료는 오로지 본드, 압착 시멘트, 드라이픽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점점 발전하면서 타일이 커가면서 재료가 점점 나온 거지. 원래 이 에폭시도 돌아시는 분들이 쓰던 거야. 저희가 쓰던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발전되고 공법이 발전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자가 안 나게 다양한 기술자들이 노력하면서 이런저런 방식들이 생겨난 거지. 처음부터 그런 공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학원 같은 데도 아시잖아. 그냥 요 앉아가지고 요만한 데서 요거만 쪼가리.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응? 그런 거 하트나 따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요즘에는 타일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건물도 높아지고 타일도 커지고 강도와 신축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강하기도 하지만 이 신축성도 있어야 되는 거야, 소위. 그래서 CS, S라고 해.
C는 강도, S는 신축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가 에폭시로 갖다 타일을 붙였어요. 건물에 충격이거나 뭐 충격이거나 아니면 재료 표면이 뜯기거나 합판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막 뭐 저기 석고보다 표면이 뜯겨버리면 저기는 힘을 못 써요. 에폭시는 그냥 딱 치면 딱 떨어지는 거야 걔는 소위.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그 폼본드를 같이 써줘 버리게 되면은 이 자체가 지진이 나도 안 떨어져. 지진이 나도. 물론 그거를 폼본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실리콘은 돼. 근데 실리콘을 갖다가 벽이 두꺼우면 그 실리콘 얼만큼씩을 쏘겠다는 거야. 그걸 도대체. 그건 가격적인 면이나 뭐 시공적인 면이나 다 맞질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적화된 게 폼본드야. 벽 타일은 우리가 굳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려서 통통통거리면 하자라래요. 그런데 그것도 벽 타일도 안전빵으로 얘기하자면 80%만 재료가 붙으면은 문제가 생겨도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도 좀 웃기긴 해. 왜? 내가 재료를 발라놓고 시공 타임이 늦어가지고 겉마름 현상이 생겨서 타일을 붙였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80% 붙었으니까 80% 재료가 있으니까 그게 재료를 뭐 저기 접착 재료를 썼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것도 얘기가 좀 웃기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다 잡고서 제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거는 계량압착공법이다. 그리고 지금은 워낙 타일이 커지고 다양한 조건 내에서 각종 인테리어 현장, 신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노하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붙일 것인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요 하고 싶은 얘기는 폼본드라는 게 상당히 접착력도 좋고 신축성도 좋다. 600가 타일 그걸로만 붙여도 될 정도로. 근데 단 문제가 뭐냐? 걔는 어쨌든지 간에 붙였을 때 폼이라는 게 힘이 있어 없어? 부푸는 동안 없어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 힘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강도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드라이픽스를 같이 떠서 붙이든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폼본드를 싸서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 70~80%만 넘으면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일부에서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채워지는 게 좋은데 갈갈이랑 점시공에 대한 구분을 좀 없애라 이거지. 현장 상황에 맞게. 근데 점시공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똥발이니 뭐 당꼬발이니 뭐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걸 별로 안 좋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몇 방만 찍어서 그냥 하니까 이걸 촘촘하게 채워주면 되는데 좀 크게 5방 찍을 거 그냥 작게라도 한 9방 찍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거의 밥이 퍼져가지고 거의 다 꽉 차요. 그렇게 시공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냥 몇 방 떠가지고 그냥 대충 붙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갈갈이든 뭐 떠서 붙이든 재료만 눌려져서 제대로만 70%~80% 재료가 채워지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요즘에는 강도뿐만 아니라 그 신축성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탄성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재료를 쓸 때 어쨌든 나는 작업자는 그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타일을 안 떨어지게 강하게 붙이는 방법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 잘 맞추고 평탄 잘 잡고 그거면 끝이야.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나? 아니요. 이해 가세요? 예, 예. 네, 오케이. 하나 먹어도 예. 돼요.